반갑습니다. EBS 친구 여러분들, 중학 수학 개념 끝장내기 손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강좌를 통해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개념 끝장내기라는 강좌가 어떤 강좌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확인하고 선생님과 지금 이 인사를 듣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념 끝장내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1학년 때도 수학을 배우고 2학년, 3학년 계속 수학을 배우는데요, 이렇게 학년별로 되어 있는 수학을 갖다가 영역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바로 개념 끝장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강의 수도 여러분들께서 압축해서 적은 시간에 완벽하게 개념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책을 봐도 2학년 책을 봐도 3학년 책을 봐도 항상 제일 앞에는 수와 연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학년 때에는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유리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연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1강은 바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입니다. 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은 두 번째 내용이겠죠?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인수 분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공부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듭제곱의 뜻입니다. 거듭한다 라는 말은 들어봤을 텐데, 그럼 거듭제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수와 합성수라고 나와 있죠. 소수 0점 몇몇 하는 소수가 어떻게 선생님 자연수예요? 이런 질문 지금 있을 거예요, 처음 공부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연수에서의 소수라는 그 소수는 한자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한자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소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바로 공부할 제목이었죠, 소인수 분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수업 준비 되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같이 칠판으로 가서 개념 포커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주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거듭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제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아마 선생님 얼굴보다 칠판을 먼저 보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교재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께서 예습되어 오셨다면 더 훌륭한 친구들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거듭제곱.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자꾸 반복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해본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곱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머니께서 나한테 잔소리를 뭘 하셨다고요? 공부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러면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곱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반복되어 곱해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같은 수가 반복되어 있는 거겠죠. 다른 수가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수 또는 문자가 반복되어 여러 번 곱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요? 수학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2가 두 번 곱해져 있으면 2 위에다가 숫자 2가 써져 있네요. 2가 세 번 곱해져 있으면 2 위에 작은 글씨로 숫자 3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건대 2가 이렇게 4번 곱해져 있으면 2 위에다 작은 글자 4를 써줬네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뭘까? 여기 있는 수들이 의미하는 건 여기 있는 큰 글씨가 4번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죠, 곱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옆에 보면 2에 이렇게 숫자 3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2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큰 글씨 2가 3번 곱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일단 읽는 방법을 보면요, 2의 2, 작은 2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이라고 읽고요,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큰 글씨, 위에 있는 작은 글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용어를 정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큰 글씨, 이걸 갖다가 이거 쉽다, 그대로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있으니까 밑이구나, 그죠? 그래요, 거듭제곱하여 여러 번 곱한 수 또는 문자, 결국 2가 여러 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 곱해져 있는 수는 2가 되니까 그것을 밑에 써주고, 그러면 이 위에는 작은 글씨는 뭐가 되느냐? 곱해진 횟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름을 지수라고 붙였습니다.
자, 지수라는 건 거듭 제곱에서 같은 수 또는 문자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곱한 개수. 2가 4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의 4제곱. 2가 3번 곱해져 있다는 걸 2의 3제곱. 위에 있는 작은 글씨는 곱해진 횟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뭐 하죠? 한글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었냐면 구구단 외웠을 겁니다. 구구단 다들 외웠죠? 자, 여러분들께서 2 곱하기 3은 6이요. 다들 알고 있어요. 3 곱하기 2도 이것도 6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웠었는데 그럼 사실 이 곱셈이라는 것도 무엇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냐면 2가 3번 더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 곱하기 3이라는 건 2가 3번 더해져 있다. 그것이 바로 6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라는 건 3이 몇 번? 2번 어떻게 되어 있다? 더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곱셈은 여러 번 더해진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여기 있는 거듭제곱이라는 건 같은 수 또는 문자가 여러 번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곱해져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이죠. 바로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소수와 합성수였습니다. 자,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에서의 소수. 그러면 자연수라는 말하고 0. 몇몇 이런 소수하고는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자연수라는 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수들인데 그럼 그런 수들 중에 소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소수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소수와 좀 다른 의미겠죠. 자, 우리가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중에 주인공이죠.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러면 이 프라임의 뜻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수학에서 수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수들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숫자 중에 근본이 된다가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수를 아무리 잘게 나누어도 가장 마지막에 남는 알갱이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뜻부터 점검하고 가도록 할 텐데 소수라는 거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니까 그러면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수들 중에서 포인트가 여기 있죠. 1과 자기 자신만을 뭐로 갖는다? 약수로 가지는 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아래 보면 얘를 지금 써놨는데요.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곱하기 2뿐이 없죠.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3 같은 경우도 1 곱하기 3뿐이 없습니다. 5 같은 경우도 1 곱하기 5 말고 다른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안 되고 7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7뿐이 안 돼요. 이렇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소수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그거하고 좀 다른 의미로 합성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나머지 수 그러니까 소수가 2, 3, 5, 7이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1은 어차피 아니라 그랬으니까 4 있고 6 있고 8 있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합성수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다른 말로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 밑에 살짝 한번 써볼게요. 결국 4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4 말고 2 곱하기 2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1과 4 말고 2도 있으니까 약수가 3개가 될 테고요. 6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 같은 경우는 1, 2, 3,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수가 무려 4개나 있네요. 1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들이 뭐가 된다? 바로 합성수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1은 도대체 뭐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오늘 수업 끝날 때 여러분들과 정리할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자연수라는 것은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말고 또 누가 하나 더 있다? 그렇죠. 1이 있다. 결국 우리가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실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짝수와 홀수로도 자연수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1과 소수와 합성수 세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합성수
예를 들어 6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6 말고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6을 우리는 다른 자연수 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것을 분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야. 조립도 있고 분해도 있듯이 6을 한번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해 보자. 8을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해 보자. 그런데 그 곱 중에 특정한 성질을 띠는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내용인 소인수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 한번 볼까요? 일단 인수라는 개념을 볼 텐데 인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죠. 생소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 결국은 쉽게 어떤 자연수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즉 예를 들면 6을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6을 1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두 수를 둘의 곱으로 표현된 이 두 수를 A의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한다. 결국 6의 인수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 곱하기 3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2도 인수고 3도 인수입니다. 그런데 또 6은 1 곱하기 6으로도 표현됐으니까 1도 인수고 6도 인수입니다. 결국 6의 인수는 1, 2, 3, 6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6의 약수가 1, 2, 3, 6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소인수하고 나왔어요. 오늘 제목인 소인수 분해에서 앞에 있는 세 글자네요. 그럼 소인수라는 건 뭐냐? 소수인 인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의 인수가 1, 2, 3, 6이었는데 그럼 이 중에 소수는 누가 있죠? 그렇죠. 2하고 3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바로 소인수라고 부른다. 6의 소인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2와 3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뭐냐? 분해를 할 거예요. 나누어서 어떤 큰 수를 다른 수들의 곱으로 막 분해를 할 텐데 분해할 때 뭐로 표현할 거다? 바로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낸다. 이걸 갖다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한번 해볼 텐데 소인수 분해의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한번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서부터 총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8이라는 것을 여러 수들의 곱으로 표현해 볼 건데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방법을 안 배웠다면 18은 2, 9, 18이요 선생님. 근데 9는요. 9는 다시 3 곱하기 3이네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요. 막 이렇게 그냥 쭉 써내려 갈 겁니다. 맞죠?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번 18을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 텐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나뭇가지처럼 펼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뭐냐?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18을 2와 9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2는 소수니까 열매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소수가 아닌 수는 다시 소수의 곱으로 또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열매들이 모두 다 소수로 끝나면 이제 소인수분해가 끝난 거고 그 열매들을 쭉 곱해서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구나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거꾸로 나누는 방법인데 우리가 18을 갖다가 18의 약수 중에서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로 거꾸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나눗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나눈다. 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18의 약수 중에 소수 눈에 들어오는 거 2가 있죠? 2를 써주면 2, 9, 18 하고 몫을 밑에 써주고요. 9는 다시 3, 3은 9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몫이 소수가 딱 나왔죠? 그럼 여기서 끝내고 이제 옆에 있는 나눈 수와 마지막 몫을 다 곱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2 곱하기 3 곱하기 3 셋의 결과는 모두 다 같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까? 거듭제곱 배웠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여러 번 곱해진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3, 3을 이렇게 두 번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갖다가 2는 혼자 있으니까 두더라도 3이 두 번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3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 제일 처음에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 소수와 합성수. 자, 자연수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1과 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소인수 분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념 문제로 개념 다지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웠던 내용 바로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어라. 반복해서 무엇이 곱해져 있나요? 3이 곱해져 있죠. 몇 번 곱해져 있죠? 3번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이 3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3의 세제곱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2는 2번, 5는 4번.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쓰나요? 당연히 한꺼번에 못 쓰니까 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2가 2번 곱해져 있으면 2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한 다음에 5가 몇 번 곱해져 있죠? 4번 곱해져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는 것이 5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전체가 5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경우에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할 거예요. 분수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분모를 보니까 2가 5번 곱해져 있어요. 근데 분자를 보니까 1이 5번 곱해져 있는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아무리 해도 1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이 4번 곱해져 있네요. 근데 분모의 7이 4번이니까 7의 4제곱 한 다음에 분자는 1. 그대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2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에서 여름에 냉면 집에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해주신다. 아니면 비빔면 이런 거 해주실 때 뜨거운 물에 이제 면을 끓이죠. 삶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찬물에 헹궈야 돼.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탁 하고 털은 다음에 찬물로 슉 헹구셔서 쫄깃쫄깃하게 좀 배고파지시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어머니께서 체에다 거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체에 거르면 뭐만 남아요? 면만 남아요. 국물은 아래로, 물은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옛날 분이겠네요. 에라토스테네스 우리나라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옛날 분인데요. 그분이 소수를 갖다가 쉽게 골라내는, 걸러내는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데 원래는 뭐 1에서부터 100까지도 있고 1에서 50까지도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만 살펴볼 거니까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1은 소수가 아니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2는 소수죠? 그럼 소수에는 동그라미를 쳐놓겠습니다. 그러면 2가 소수라면 나머지 2를 뺀 2의 배수들은 당연히 소수가 아닐 거예요. 왜요? 4, 6, 8 모두 다 1과 자기 자신 말고 2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4는 2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다 2를 약수로 갖고 있어요. 1과 자기 자신 말고. 그러니까 약수가 2개뿐이지 않죠? 그러니까 2를 제외한 2의 배수들은 다 지우는 거예요. 쭉쭉쭉쭉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 끝났다면 그 과정이 3은 소수예요. 1 곱하기 3 3이 소수였다면 3을 제외한 3의 배수는 또 다 빼는 거야. 그럼 3을 놔두고서 3, 2는 6, 이미 지워져 있었고요. 3, 3은 9, 3, 4, 12 지워져 있었고 3, 5, 15, 3, 6, 18 지워져 있고요. 3, 7에 21 지우고 24 지워져 있고 27까지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지워 나간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5가 소수라면 5를 제외한 5의 배수 5, 20, 5, 35, 5, 4, 25, 25
그죠? 5, 6에 30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은 두고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걸리는 것들만 지워나가면 됩니다. 7이 소수죠? 그럼 7을 제한 7의 배수를 또 지워요. 7이 14 지어져 있고 7, 3이 11 지어져 있고 7, 4이 18 지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11이 소수면 11의 나머지 배수들을 또 지어나가고 13이 소수면 이제 26, 39 이렇게 쭉 지어나가고 17, 19 같은 방법으로 해줬을 때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체에 걸린 소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는 겁니다. 되셨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좀 어렵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동그라미 친 것들이 좀 전에 소수였습니다. 따로 안 쓸게요. 자, 다음 수를 소수 또는 합성수로 구분하여라. 자, 2를 빼고서는 소수가 아니면 다 합성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딱 2개뿐인가 살펴보고 그것들은 다 소수고 나머지는 합성수. 그죠? 결국 13은 1 곱하기 13뿐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소수입니다. 자, 2번 32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곱하기 몇이지? 당장 짝수니까는 2 곱하기 몇으로 표현돼요. 1 곱하기 32,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2 곱하기 16, 물론 또 4, 8에 32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어쨌든 요거 말고 또 있는 순간 바로 뭐가 되더라? 합성수가 되더라. 자, 그 다음 3번 41은 1 곱하기 41뿐이 안 되니까 소수고요. 4번 54는 기본적으로 짝수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여기서 뭐 볼까요? 27이겠죠? 그러니까 1과 54 말고 또 있으니까 합성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수 합성수 구분한 다음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바로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가 뭐였습니까? 어떠한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한 것. 같은 수가 곱해져 있을 땐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이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8을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8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이제 탁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처음이니까 8은 2, 4, 8, 4는 2, 2는 4, 2가 총 3번 곱해져 있구나. 2의 세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하면 되겠고요. 자, 42는 한번 또 거꾸로 나눠서도 해볼까요? 짝수니까 일단 2로 나누면 21, 21은 3, 7에 21 마지막 몫이 소수이면 끝. 2, 3, 7의 곱이구나.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75는 5의 배수니까 5 곱하기 몇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5, 1은 5, 5, 25, 15는 5, 3, 15.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5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3 곱하기 5의 제곱. 자, 147, 어이구 크네요. 자, 147은 우리가 요거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본다면 147은 일단 7의 배수 보이면 좋아요. 7 곱하기 7이 14, 7일은 7. 21은 다시 7, 3, 21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거꾸로 나누는 방법 또는 선생님은 주로 나뭇가지를 좀 많이 써요. 이렇게 나뭇가지로 펼쳐나가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개념 확인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네요. 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c가 된대요. 이럴 때 자연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라. 소인수분해 하라야 한마디로. 그죠? 근데 숫자가 360이라 크다. 자, 360 한번 해볼게요. 일단 2 곱하기 180. 180은 또 짝수니까 2 곱하기 90. 90도 짝수니까 2 곱하기 45. 이제 짝수 아니네요. 그럼 3 곱하기 15. 15는 다시 3 곱하기 5. 끝났어요. 조금 많이 들어있네요. 2가 몇 개? 하나, 둘, 3개. 2의 세제곱. 3의 몇 제곱? 제곱. 그 다음에 5는 혼자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5의 지수에 뭐가 생략되어 있더라? 5가 한 번 곱해져 있습니다에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지수를 a라고 했으니 a의 값은 3이겠죠. a는 3이고 자, b의 값은 뭡니까? 보니까 3의 지수예요. 3의 지수는 지금 2입니다. c는 그냥 지수를 묻는 게 아니라 5의 1제곱이니까 5. 이걸 통째로 물어보니까 c의 값은 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서 결국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이라는 것은
3 플러스 2 빼기 5니까 그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 개념 확인 어려웠나요? 첫 강의라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 실전에서 학교 시험 같은 데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지처럼 보기 이렇게 5개 선택지도 있고 이런 문제들인데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금 헷갈립니다, 이 문제.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소수가 다 홀수인가요? 그래 보여. 왜? 2의 배수는 뭐 아니었던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나가요. 거의 다 홀수이긴 해요. 누구 하나 빼고 2가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는 모두 홀수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두 소수의 곱은 소수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3과 5를 곱해볼까요? 3 곱하기 5인 15는 소수냐라고 썼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죠. 왜죠?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 말고 없어야 되는데 1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합성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소수의 곱은 소수이다라는 말은 잘못됐죠. 합성수여야 되고요. 세 번째, 짝수인 소수는 오직 이뿐이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바로 제일 처음에 1번 보기 설명할 때 했습니다. 정답 3번이 옳고요. 4번,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2번 강조했었는데요. 앞에서. 자,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 날씬해서. 그렇죠. 바로 1이 있었죠. 1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과 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자, 5번.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3개이다. 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소수는 2, 3, 5, 7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아니라 4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된다? 바로 3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우리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소인수 분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였습니다. 소인수라는 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인 인수죠. 소수인 인수니까. 그죠? 1번의 12 같은 경우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자, 12는 2, 6, 12.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결국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결국 소수인 인수들은 2와 3. 이것이 바로 소인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에 18 한번 보겠습니다. 18은 2, 9, 18이죠. 9는 다시 3, 3은 9니까 결국 요거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소인수는 2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 2번은 둘 다 2와 3이네요. 3번에 36 한번 보겠습니다. 36은 우리가 4, 9, 36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 곱하기 18이죠. 18은 2, 9, 18 9는 다시 3, 3은 9 이렇게 될 테니까 역시 2가 2번, 3이 2번 곱해져 있으니 소인수만 그냥 살짝 써볼게요. 소인수가 2와 3뿐이죠. 2의 제곱, 3의 제곱일 테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50 같은 경우 50은 2 곱하기 25, 25는 5, 5, 25.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소인수는 2와 3이 아니라 누가 됐습니까? 2와 5가 됐죠. 다 2와 3이었는데 4번만 2와 5니까 아마 4번이 답일 거예요. 5번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볼 텐데 70이 조금 큰 숫자긴 한데요. 72는 2 곱하기 36, 36은 2 곱하기 18, 18은 2, 9, 18, 9는 3, 3은 9. 결국은 다 2와 3의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니까 소인수는 2와 3으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따라서 정답 2와 3 말고 다른 것 2와 5로 되어 있는 것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소인수 분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소수들만의 곱 중에 반복된 건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결국 소인수 분해했을 때의 밑들이 큰 글씨들이 결국 소인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탁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번입니다. 자, 응용 문제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1에서부터 10까지의 곱을 소인수 분해하래요. 그럼 1에서부터 10까지를 다 곱해. 굉장히 큰 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큰 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2 곱하기 몇, 다시 몇 곱하기 몇, 다시 몇 곱하기 몇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곱 2, 3, 4, 5, 6, 7, 8, 9 그 각각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서 가볼게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죠. 5는 어차피 소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6은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6이 2 곱하기 3이죠. 7은 소수니까 그대로 써주고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9는 3, 3은 9니까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잘게 쪼개서 우리가 각각을 소인수분해서 쭉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는 과정 보겠습니다. 곱하기 1은 어차피 생략할 거고요. 2가 하나 있고 2개, 3개 있죠. 2의 제곱이니까 3개, 현재까지 3개, 4개. 그 다음에 5, 6, 7개, 8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총 8번 곱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을 보면 3이 하나, 쭉 가다 보면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3이 총 4번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를 볼까요? 5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네. 그죠? 결국 5가 2번 곱해져 있구나. 그 다음 소수 중에 아는 거 누가 있죠? 여기 7 하나 있구나. 7은 딱 혼자 있네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각각 2, 3, 5, 7의 지수를 A, B, C, D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대로 써볼게요. 2의 지수 8이 바로 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바로 4가 될 테고요. 그 다음 C의 값은 5의 지수 2가 될 테고 자, 7의 지수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그게 D네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7이 한 번 곱해져 있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D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B, C, D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넷을 더해보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결국 15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함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가 2개이고 했습니다. 소인수가 2개? 결국 몇 곱하기 몇 이렇게 소인수 분해되는 게 아니라 몇의 몇 제곱 곱하기 몇의 몇 제곱 이렇게 큰 글씨 있죠. 밑이 딱 2개밖에 없대요. 다시 우리가 조금 눈에 보이게 써보면 소인수가 2개래요. 그러한 자연수의 개수인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보고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얘기야. 동그라미하고 네모는 당연히 소수겠죠. 그죠? 소인수가 2개뿐이래. 여기 또 뭐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소인수의 합이 8이라고 합니다. 소인수는 소수들일 거거든요. 소수들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가는 것 중에 둘을 딱 뽑아서 그 둘의 합이 뭐가 된대요? 8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둘을 뽑아서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죠? 3하고 5를 더했을 때만 8이 돼. 그러니까 그때 소인수 2개는 3하고 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나온 결과가 두 자리의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면 그대로 3 곱하기 5로 어떤 수가 소인수분해됐습니까? 다시 곱해보면 3, 5, 15. 15를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5 됐죠? 그리고 두 자리의 자연수 된대. 그죠?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3과 5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만약에 선생님 3이 2번에 5가 1번이어도 소인수는 3과 5 2개뿐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3의 제곱이 9죠. 9 곱하기 5니까 45. 역시 두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진 커질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죠. 바로 누가 있습니까? 요번에 선생님 3을 한 번 곱하고요. 5를 두 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25 곱하기 3이니까 75가 돼서 역시 두 자리의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보다 커지면 예를 들어 2가 3번에 5가 한 번이면 요건 뭐가 됩니까? 3이죠 지금. 자, 3이 3번에 만약에 5가 한 번이면 요게 27이죠. 3 곱하기 3 9가 아니죠. 3의 세제곱은 27. 27 곱하기 5를 해보면 135가 돼서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15와 45, 75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얼마다? 3개니까 3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마지막 문제 어떻습니까? 갑자기 쉽게 가다가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긴장됐을 텐데요. 자, 이제 함께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주요 개념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의 1제곱은 2와 같이 나타내기로 약속하고, 자, 무슨 얘기였나요? 그렇죠. 2가 한 번 곱해져 있을 때 지수 1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같은 수 2가 두 번, 3이 세 번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밑이 다른 것은 따로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수는 1과 소수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소수 합성수로만 나누어진다라는 보기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연수는 1도 있다는 거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땠나요, 여러분들? 예, 첫 시간이라 아마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바로 소인수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복습도 필요하겠죠? 아래에 나오는 주소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반드시 다시 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오늘 자세 잃지 않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